안녕하세요. 오늘도 BSM 브랜드 스토리메이커 선생님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하는 모든 고등학생들,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사항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년별로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각자 달라서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차는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교육부 자료입니다. 훈령 제321호의 개정사항과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주요 개정사항 초중등 공통과정과 그리고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오니 초등과정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육훈령 제321호 주요 개정사항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만 기재한다 라고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추가된 이유는 학생부 대필 금지 원칙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가 관찰하지 아니한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자기의 활동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교사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 관찰하고 평가가 될 때만 입력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라는 것은 절대로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 관찰할 수 있는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이것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전문교과 2라고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실무 과목의 최소 성취 수준을 미달한 학생들은 보충학습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그 보충학습 과정에 대한 그 기록이 입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과 2 실무교과를 미달한 학생이 없도록 미달했다면 보충학습을 통해서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성취 수준을 이룰 수 있게 졸업을 시키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특성화고 전형에 지원할 때는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중고등학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이 이번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학생에 대해서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교사가 보고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은 그 과목에 대해서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들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에 3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5개의 반의 수업을 들어가는 선생님인 경우에는 150명의 학생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학생의 특별한 개별적인 활동, 심화 활동이 없다면 어쩌면 그런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공통적인 내용이 교과목의 성취 기준에 맞는 공통적인 내용이 입력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다른 영역의 글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관련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반드시 적어주도록 바뀌었으면서 각 과목별로 500자까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선생님에게 내용을 확인받으면서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이나 개별적인 활동, 자기가 의미가 부여할 수 있는 활동,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 학생들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개별화되면서도 아주 적합하게 지킬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집중해서 공략하면 좋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원래는 교과 학습의 평가 중 수행평가로만 가능한 과목이 고등학교에는 실기 중심 과목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교과 학습의 평가 중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로만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절차 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실기 중심 과목이죠. 일반계 고등학교 같으면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과목들은 지필평가 없이 실기만으로도 수행평가만으로도 전체 성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서 시도교육청마다 달라지겠지만 더 많은 과목들을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로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수행평가로만 평가하기에는 지금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목들이 예체능 과목도 마찬가지지만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등급제로 되어 있고 9등급으로 나와야 하는데 수행평가로만 점수를 부여하기에는 학생들도 그리고 교사들도 서로 부담감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은 지필평가를 포함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2019년까지는 수행평가가 교과 수업 시간 중 실시를 원칙으로 했는데요. 간단하게 쪽지 시험이나 테스트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중에 수행평가를 하는 과목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 중에 수행평가를 하려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아이들이 작업을 하다가 집에 가서 작업을 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이 수행 지옥이다 라는 말까지 있었죠.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새벽 2시, 3시까지 수행평가를 하느라고 잠을 못 자면서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민원도 들어가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육부는 특히 또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수행평가 과제를 내는 학생들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떠돌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와 사교육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과 수업 시간 중 실시하던 수행평가를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행평가를 집에 가서 해와 라고는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그러므로 수행평가 평가 기간을 길게 잡거나 아니면 수행평가가 수업 시간 중에 바로 끝날 수 있는 형태로 축소될 수는 있겠죠. 여기서 조금 선생님은 걱정인 것이 수업 시간 1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라고 하면 그 평가의 과정과 의미가 깊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깊이가 있으려면 준비하는 시간,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 등등이 필요할 텐데 한두 시간만으로는 깊이 있는 수행평가가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1학기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따라서 올해 1학기의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아마도 과정형 수행평가 중에서도 기본적인 테스트 그리고 쪽지 시험 형태, 시간 내에 금방 끝낼 수 있는 형태의 간단한 수행평가로 바뀌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퀄리티 있는 그러한 수행평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수행평가도 가능하겠지만 올해부터 과제형으로는 수행평가를 할 수 없게 금지되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요 개정 사항인데요. 먼저 작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주의사항에 기재 요령에 보면 각종 공인 의학 성적이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올해는 그 공인 의학 성적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영어는 이런 시험, 중국어는 이런 시험, 일본어는 이런 시험 등등.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이나 실용 한자, 그리고 한자 급수 자격 시험과 같은 경우도 이게 공인 의학 성적에 포함되니까 이런 것들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자와 관련된 검정이나 그런 시험에 관련된 것들은 생활기록 입력할 수 없고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과 같은 공인 의학 성적과 시험에 관련된 것은 학생부 어디에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에도 절대로 이런 상황은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교사 추천서에도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학시험의 점수를 따겠다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반대로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능력을 검증해보기 위해서 의학능력시험을 쳐본다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학능력시험에 대한 결과들은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엔 적을 수 없으므로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까지 모의고사 성적이나 전국연합평가 성적 또는 관련 수상 실적을 포함해서 적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학교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였냐면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에 관련된 원점수 석차 등급 100분위들도 기재할 수 없도록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담임선생님께서 2학년 전체에 걸쳐서 치루어진 4번의 모의고사에서 모든 과목 1등급을 받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이라고 적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과연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이나 관련 수상실적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전과목에 대한 1등급 혹은 전과목 만점 아니면 99%의 100분위라는 것과 같이 세부적인 항목들도 적지 않도록 구체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는 절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없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문 그리고 도서 출간 같은 것도 절대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2019년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논문에 관련되어서는 학회 지정의 투고 또는 등재, 학회 등 발표 사실 모두 금지입니다. 논문을 등재한 것만 적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도 우회적으로 적은 학교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학회지에 이런 관련 논문을 투고했다. 투고는 등재랑은 다르죠. 그래서 투고는 했는데 등재된지 안 된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학회에 참가해서 발표했다까지만 적는 거죠. 등재되었고 안 되었고는 숨긴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학회지 혹은 학회 등에 관련된 모든 논문과 관련된 사실은 적지 못하도록 구체화해서 바뀌었고요. 도서도 도서명이나 출판사명과 관계없이 출간 사실 자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들을 모아서 그 시로 책을 출판했다라는 것 자체를 쓸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엔 도서 출간을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제목을 잡아서 이런 책을 뭐 했다라고 했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도서 출판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도서명이나 출판사명과 관계없이 출간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적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습니다. 발명 특허도 원래 적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발명 특허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또 많은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지적재산권에 포함된 거, 예를 들어서 특허, 실용신안, 그리고 상표, 그리고 디자인 같은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모두 기재하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어디에다가 특허를 냈어요, 실용신안을 냈어요, 상표 등록했어요, 디자인 등록했어요 등과 같은 혹은 출원만 하든지 등록했든지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국은 이 전체적인 틀을 바라보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금지시키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까지 저희들 대기상강이라고 불렀던 건데요. 구체적인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기관명 중에서 기재가 가능한 기관이 생겼습니다. 교육부 소속기관, 그리고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청에서 이루어진, 시청은 안 되죠. 왜냐하면 교육부 소속이 아니니까. 뭐 대구로 예를 들어 볼까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어떤 활동에 참가하여는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재 가능한 기관이 교육부 소속기관과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이거든요. 이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교육부 소속기관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살펴보면 구체적인 그 목록이 나옵니다. 혹시 궁금한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강사명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특정 강사명을 적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누구죠?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데니스 홈 같이 로봇계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강의를 직접 들었다면 그 사람 이름을 적을 수 없는 건 맞지만 데니스 홈을 롤모델로 삼아 라고 적었을 때 특정 강사명이 적혔는데 이걸 적어도 되느냐 적지 말아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작년까지는 그걸 적지 않는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특정 강사명에 학생들이 참여한 교육활동의 강사는 기재금지라고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A라는 학생이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그 강연에 와서 강의한 강사명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없도록 명시가 되었지만 강연을 들었는 강사가 아닌 경우에는 누구누구의 활동을 보고 라든지 누구누구의 책을 통해 아니면 누구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서 와 같이 이런 예전에는 뭐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느냐 영향을 끼치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많은 그 말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기가 참여한 교육활동 강의의 강사만 아니라면 특정 강사명이 적히는 것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라고 바뀌었다는 거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대필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대필이란 건 학생이 제출한 자료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적냐, 어떤 것을 참고해서 적느냐의 기준인데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되 학교생활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에서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참고해서 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활용 가능한 자료가 5가지로 나왔는데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그리고 소감문, 그리고 독후감 이렇게 5가지입니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은 확인하고 그 책을 읽는 과정을 교사가 확인하였고 그 책을 읽는 과정이 학교 교육계획에 그리고 과목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참고하여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적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수행평가를 하고 그 수행평가의 결과물을 제출한 것을 보고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학교 내에서 학교 교육계획 내에서 수업 중에 혹은 학교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동료 평가를 하거나 자기 평가를 한 경우에 적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학교 행사에 참가하고 그 행사에 참가한 소감문을 적어낸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교사가 참고해서 그 학생이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육활동 중에 이루어졌고 교사가 지도하에 관찰되었던 것이면 이 5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적을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자료를 잘 활용해서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5가지 자료를 잘 활용해서 제출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더 내실화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둠활동을 평가했을 경우에 모둠활동 시에 버스 탄다고 하죠.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불만을 해서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서 모둠활동 평가 시에는 반드시 학생 개별 학생의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별 수행 과정 및 결과가 평가되도록 유의해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둠이 4명으로 이어져 있으면 한 명은 조장으로 역할을, 한 명은 서기로의 역할을, 한 명은 자료 정리의 역할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이 부여되도록 모둠 활동을 하도록 선생님들에게
권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가할 때도 그 개개인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잘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서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라는 게 신설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자료에도 있지만 블라인드 면접과 블라인드 서류 평가에 의해서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는 게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학적 사항이나 수상 경력의 수여기관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요 세 가지 항목은 시스템에서 저절로 그 학교명이 다 사라지도록 시스템을 올해 개발을 할 겁니다. 따라서 저 세 가지 항목은 학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므로 저 세 가지 항목에 학교가 들어가는 건 관계가 없지만 저 세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어떠한 항목도 기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는 학적사항, 수상기관, 봉사장소 또는 주관기관을 제외하고도 그 학생이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면 블라인드 서류 평가라는 게 무색해지잖아요. 따라서 올해부터는 어떤 항목, 그러니까 교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등 어디에도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A 고등학교라고 할 때 그 A라는 이름, 그러니까 한국고등학교라고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한국고등학교라는 단어 자체가 다른 생활기록부 어떤 사항랑 아래쪽에 세 개를 제외하고 이 세 개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사항에도 적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고등학교만 안 적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대상 이렇게 적는 것도 이 한국이란 게 고유명사에서 고등학교 이름에 한국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이제는 적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올해부터는 선생님들은 그러한 특기사항들에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도 그러한 내용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율탐구 보고서를 작년까지는 자율탐구 보고서가 적힐 수 있는 과목이 있었죠. 뭐 수학과제 탐구, 과학과제 탐구 이렇게 과제 탐구, 사회과제 탐구처럼 과제 탐구라는 과목만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자율탐구 활동을 기재하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 중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교육 개입이 없어야 하면서 학교 내에서 학생이 주도로 수행했고 증빙자료, 학교 교육계획서나 내부 결제문서나 학생활동 산출물이 적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학교에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있었다면 올해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신설해서 정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줘서 그 과목들의 자율탐구 활동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탐구 활동이죠. 이건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동 봉진해서 자율활동에서 자율탐구 활동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요합니다. 자율활동에서 자율특기사항의 자율탐구 활동을 적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적으려면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수가 되어야 되고 사교육 개입이 없어야 하면서 학교 내 학생 주도로 수행되어야 하고 이 세 가지 증빙서류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보관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한 가지 이상이 아니죠. 이 세 가지 서류가 보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서류가 보관되어야 된다는 거 중요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율탐구 활동을 적을 수 있는 란이 있다. 그래서 이 자율탐구 활동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 있겠죠. 그게 아까 앞에서 제가 벌써 설명을 드렸던데요. 네, 중고등학교 교과 세트 기재 범위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에서 기초교과군, 탐구교과군 모든 학생 기재로 바뀌었죠. 국영수 과사입니다. 한국사도 포함이죠. 그 외 과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학교 내에 있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따라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관련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이 세특이 적히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로 적힐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으니까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아무리 강조해도 넘침이 없다. 반드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정말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선생님과 소통하고 자기가 심화 있는 활동, 깊이 있는 활동에 대한 탐구 활동이 보여야 되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는 활동들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별 세특에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이 작년까지는
국내와 다른 한국 학교의 내용이나 전입생 같은 경우에 미수한 과목을 보충 학습한 과정이나 방과 후 개설, 이건 올해 3학년까지만 가능한 거죠. 영재 발명 교육 관련 과목들이었는데요. 이제 올해 바뀐 것은 개인별 세특 입력사항이 추가됐습니다. 뭐가 추가됐냐 하면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의 자율 교육 활동, 특정 과목으로 보기 힘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이제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학생별로 500자까지 적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것을 잘 적지 않습니다. 학생이 적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잘 적지 않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에 맞는 활동을 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따라서 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잘 활용한다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심화 있게 탐구한 활동의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므로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아닌 융합적인 내용, 그리고 수업 유연화에 따른 학교의 자율적 교육 활동 중에서 이루어진 것은 적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 좋은 학생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에 기재할 수 있는 게 읽은 책 제목과 저자만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잡지책이나 논문 같은 거를 적는 학생들,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 가능한 도서와 불가능한 도서를 명확하게 나눴습니다. 기재 가능한 도서는 ISBN에 등재된 도서입니다. ISBN은 출판된 도서에 부여하는 번호죠. 그 번호가 있는 것은 기재할 수 있고요.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는 ISSN에 등재된 도서, 다시 말해서 논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는 ISBN이 아니라 ISSN으로 등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독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는 기재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독서 활동 상황란에 동일한 책 중복 입력 금지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 독서 활동 상황란 안에서 동일한 책 중복 금지라는 이야기였는데 몇몇 학교들이 이것에 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명확하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단순 독후 활동 외의 교육 활동을 전개했을 경우에는 교과 세특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의 도서 명과 활동 내용을 입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읽었으면 멋진 신세계라고 독서활동 상황에도 적힐 수 있고, 그리고 국어 시간에 멋진 신세계를 읽고 어떤 활동과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적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독서가 작년보다 올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서를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생활기록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렸던 내용은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준비한다면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교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저는 학교생활기록부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